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3개월 동안의 미국 여행, 로드트립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비용에 대한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비싼 나라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2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트 빼고는. 일단 뭐 저는 여행하면서 느꼈던 게, 와, 이 나라는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5불씩 나간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뭐 마트 물가는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과일 이런 것도 싸고 고기도 싼데 장을 한번 보면은 이미 100불이 쉽게 넘어와 있어요. 혼자 여행을 하는데도. 그리고 4인 가족으로 사시는 분들은 훨씬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음식을 해먹지 않았고 대체로 완제품을 사서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격이 더 올라간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트를 벗어나면 물가 지옥이 여러분 앞에 팁과 함께 펼쳐집니다. 아무튼 저는 10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경비는 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해였던 작년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9개국에 1년 동안 있으면서 3천만 원 정도로 잘 막았습니다. 잘 방어를 했는데 미국 와서 이제 석 달 만에 3천만 원을 썼죠. 여기 지금 제가 멕시코에 있는데 23일 동안 350만 원 썼거든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1,700원 정도 돼요, 리터당. 그러니까 23일 동안 80만 원 넘게 썼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여행 경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본론 들어가면 저는 이제 총 87일 동안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우리가 에스타 무비자로 가게 되면 90일 동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90일 딱 채우면은 나중에 다시 입국할 때, 여행 갔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질문이 좀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딱 3일 남겨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요 돌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제 트래블 제이 영상들, 미국 영상들 보시면 진짜 별의별 일이 정말 다 일어납니다. 일단 저는 이제 미국 여행하면서 자린고비 여행, 가성비 여행을 추구를 했고요. 일단은 햇반은 돌려서 이제 모텔에서 많이 먹었고, 그리고 통조림, 한국 음식들, 뭐, 그 레트로 음식들 있잖아요. 비비고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거. 그 H마트 정말 자주 갔고요. 늘 이제 차에다가 H마트에서 장본 것들을 다 이렇게 채워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여행을 하려면 좀 저렴하게 하려면 통조림 있잖아요. 그 월마트에서 파는 통조림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잘 이용하고 또 레트로 음식들을 잘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의 그 통조림 음식이 굉장히 좀 질이 낮고 맛이 별로 없어요. 한번 먹어보고 제가 처음에 몇 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하나씩 먹어보고 나서부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먹었고 그리고 뭐 피자 같은 것도 돌려서 먹을 수 있고 하는데 피자가 우리가 먹던 그런 맛 그런 냉동 피자가 사실 맛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돌려 먹는 것도 생각보다 맛이 없어가지고 한두 번 먹고 그다음부터 이제 먹지 않았습니다. 주로 월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은 과일하고 물,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캔 커피 같은 거, 스타벅스 커피 같은 게 있거든요. 큰 거, 대용량. 그런 건 이제 운전하면서 졸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운전용으로 마셨던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여행자들하고 다르게 직접 음식을 해 먹지 않았어요. 직접 음식을 해 먹으려면 캠핑카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주방이 있는 그런 호텔들을 이제 다녀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팍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뭐 제 차에서 이렇게 나와서 밖에서 이제 이렇게 해 먹을 수도 있죠. 뭐 버너 같은 거 사서. 근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은 이제 세척하기가 쉽지 않다. 설거지하기가 쉽지 않고 설거지 해도 뭐 기름 냄새라든가 뭐 김치 냄새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제 차가 이제 프리우스 외건 긴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냄새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조금 민감해가지고 그런 거는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음식은 해 먹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차량용 물 끓이기 기계가 있어요. 시거지로 딱 꽂아가지고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물 끓여가지고 이제 라면 같은 건 이제 끓여 먹은 적은 있습니다. 햇반 같은 경우도 이제 데펴서 먹을 수 있죠. 그런 거 한 35불? 뭐 이 정도면은 그 트러커 스토어, 제가 많이 갔던 러브스 트럭 스토어 같은데 가면 한 켠에서 팔고 있어요. 거기 한번 가시면은 로드트립 하시는 분들은 거기 꼭 가셔가지고 한번 쇼핑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대체로 이제 트럭커들이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요 음식도 해먹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다 팔아. 그래서 캠핑카가 아닌 그냥 일반 차량으로 여행하신 분들은 그 트럭 스토어를 꼭 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20대 때는 뉴욕에서 1년을 살았었고, 그리고 간간히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미국 와서 로드트립을 좀 했었어요. 뭐 길어봤자 뭐 2주 이 정도였는데, 그때는 쇼핑도 많이 하고 하러 다니고 진짜 쇼핑 많이 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대부분 외식을 했었죠. 근데 미국 음식이라는 게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햄버거 문화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가장 비싸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미 음식을 드시려면
미국에서 드시지 마시고 남미 와서 드십시오. 그리고 한국 음식은 굳이 미국에서 드실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뭐 광장시장 가시거나 동네 김밥 천국이 더 맛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격도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쭉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중국 음식이라는 것도 대부분 이제 판다 익스프레스 같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패스트푸드에 준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느꼈던 게 미국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겠구나. 비건인 분들이 많은 이유, 채식주의자가 많은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월마트에서 파는 5불짜리 그 샐러드 팩 있어요. 이거를 사려고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제 차량 같은 경우는 프리우스인데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 연비가 1리터당 19km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일반 SUV 같은 경우는 10km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미 연료비를 절반 정도 줄일 수가 있었죠. 거기다가 캠핑카 같은 경우는 5km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 경비에 유류비의 4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저 캠핑카 여행하신 분들 그런 후기라든가 이런 노하우 글을 보면 하루에 100불씩 쓴다고 하더라고요, 유류비를.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잠은 웬만하면은 모텔에서 자고 딱 집 같은 데서 자고 차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두들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치안상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유류비를 줄이고 그 돈으로 호텔이나 모텔에서 자자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최고의 전략인 것 같고요. 씻는 문제가 사실은 로드트립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힘들거든요. 캠핑카에서 씻기가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캠핑카에서 씻지 말고 모텔이나 호텔 가서 씻는 게 최고입니다. 쇼핑은 뭐 거의 안 했습니다. 뭐 에어맥스 하나 산 거 빼고는 없고 그것도 아울렛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샀었고요. 주로 이제 월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차박도 몇 번 했는데 주로 월마트에서 했었죠. 월마트가 뭐 위험하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엄청 밤에 밝거든요. 그 조명이 엄청나게 밝고 CCTV 있기 때문에 대도시가 아닌 중부나 남부나 북부 이런 월마트들은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도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서 대도시에서는 가능하면 호텔에서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카드 문화예요.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 카드 문화라서 예전보다도 더 현금 쓸 일이 없었어요. 제가 100불도 안 쓴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팁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계산하고 나서 이제 팁을 놓고 이렇게 팁을 놓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점점 이제 계산할 때 포스 기계 찍을 때 10%, 15%, 20% 어떤 곳들은 23%막 이렇게 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잔돈 같은 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고요. 아주 좋아졌습니다. 안 낼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면 계산하기 전에 탭하라고 딱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관광지만 간 게 아니라 산업적인 곳들 이런 이잡듯이 여기저기를 다 가봤어요. 그래서 약간 지역 탐구 여행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광으로 다니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이 다녀서요. 2만 킬로가 넘게 나온 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네, 세부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일단 숙박비입니다. 저는 이제 기름값을 많이 아껴서 숙박으로 쓴 돈이 5,000불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박하는 곳에서 이제 샤워를 16불 내고 했던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러브스 같은 트럭 스토어에서 차박을 할 수가 있어요. 시설은 뭐 나쁘지 않고요. 30분 이상 주어지는데 뭐 남자분들 샤워하시는데 뭐 30분씩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샤워하고 깨끗하게 씻고 이제 차박을 하는 거죠. 러브스 트럭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차해놓고 자거든요.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저는 10번 넘게 트럭 스토어에서 잠을 잡았는데 남부에서도 자보고 북부에서도 자보고 서부에서도 잡았는데 그렇게 위험한 일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잘 거면은 더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안내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트럭 스토어 중에서 굉장히 작은 곳이 한 곳 있었는데 거기서는 여기는 자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쫓겨난 적을 합니다. 통신비는 150불 T모바일이고요. 제가 한국에 인천공항 환승할 때 공항에서 찾았어요. 이 인터넷에서 미리 예매를 하고 찾았는데 19만 9천 원이었습니다. T모바일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게 테더링이 돼요. 제가 급할 때는 테더링을 써서 노트북을 써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적은 없었고요. 가능하면 T모바일보다는 뭐 AT&T라든가 버라이즌을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70%, 80%의 지역들이 인터넷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고속도로를 딱 타고 1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통신이 안 터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터지는 지역들, 서부 같은 곳도 있는데 뭐 국립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안 터지고요. 여러분들이 로드트립 하게 되면 인터넷을 기대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글맵 오프라인 지도 저장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하셔야 되고요. 그 빈틈없이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빈틈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계산을 못해요.
숙박은 주로 제가 이용했던 것들이 뭐 모텔 6 뭐 이런 것들, 그 모텔들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모텔들 딱 들어가시면 일단 어무용 책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행 계획 같은 거 노트북 열어놓고 짜시기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햇반을 데워 드시거나 아니면 라면 같은 걸 이제 데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는 분들은 호텔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어떤 지역으로 가도 200불 이상이에요. 1박에. 그러면 90일 동안 여행을 하신다면 18,000불.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초반을 숙박비로만 내시게 될 거예요. 그거 이제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5,000불 정도가 숙박비로 3개월 동안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버라이즌이라든가 다른 통신사를 쓴다고 하더라도 아예 통신 자체가 안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얼마나 도움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티모바이를 그냥 그럭저럭 잘 썼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0불이 택시비로 나가는데, 차를 살려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딜러상도 가서 봐야 되고 정보도 들어야 되고 인터넷에도 알아봐야 되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차를 사는데 3주 걸렸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차를 사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고, 그 전에 2주 동안은 차 없이 이제 렌트카라든가, 자, 택시비로 450불 썼습니다. 3주 동안 쓴 돈이고요. 차를 산 게 미국 도착해서 3주 뒤에 차를 사게 됐고요. 여러분 차 사실 때 뭐 며칠 만에 사지 않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녀보고 막 이렇게 알아보고 사시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비용도 택시를 타고 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비가 정도 나왔고, 택시를 좀 저렴하게 타시려면은 리프트의 합승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거 이용하시면 좀 살 수 있어요. 그래도 3, 40불 이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타면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450불이 택시비로 나왔고요. 식비는 4,000불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간헐적인 외식, 대체로는 햇반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햇반 여행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안 되는 게, 햇반 하나에 뭐 1,500원, 2,000원 이 정도 하고, 그리고 참치 같은 거 4,000원 정도 하고, 또 반찬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거의 이제 10불, 12불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를 간다고 해도 웬만큼 뭐 먹으려면은 미니멈 13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은 한 16,000원, 17,000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아주 배고픈 여행, 배고프진 않았어요. 늘 배는 불러 있었어. 근데 막 외식하고 화려하게 먹는 여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4,000불 정도 나왔습니다. 한 달에 1,300불 꼴이니까 한 170만 원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외식을 하시게 되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휴스턴에서 오스틴까지 갔는데, 친구 집까지 갔는데 3박 4일 동안 차량 렌트를 하면서 중간에 샌안토니오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총 400불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숙박, 통신, 택시비, 식비, 차량 렌트에서 10,000불이 비용 발생되었습니다. 딱 1,30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들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차량을 미국에서 사서 쭉 남미까지 내려간 다음에 우수아이아, 아르헨티나에 있는 남쪽 땅끝 마을 우수아이아까지 가는데 한 1년 동안 시간을 잡고 여행을 하는 중인데, 제가 구매했던 차량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차량이었어요. 10년이 넘은 차량이었고, 근데 이제 2만 킬로 정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미국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장이 났다기보다는 바꿀 때가 돼서 바꾸게 된 것 같아요. 스파크 플러그라든가 쇼겁쇼버라든가 스트럿이라든가 뭐 쿨런트라고 해서 냉각계통 이런 것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비용이 5,000불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초반에는 힘들었었거든요. 비용이 600만 원 넘게 확 700만 원 나와보니까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뒤로 장고장에 한 번도 없이 이제 쭉 잘 달리고 잘 가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북미, 중미, 남미 여행을 하는데 10만 킬로 정도 뛸 텐데, 초반에 다 미국에서 잘 제대로 고쳐놔서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로드트립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가, 차가 어디 시골이나 산 같은 데서 그냥 길가에 서버리는 거거든요. 통신이 안 터진 데서. 그럼 방법이 없어. 근데 여행하다 보면은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이 봅니다. 오래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탁 퍼져버리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일이 없고, 제 생각에는 이런 수리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사셔가지고 여행하시다 보면 필히 일어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행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강도들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차가 이제 텍사스에서 구입한 차이기 때문에 미국 넘버를 달고 있잖아요. 텍사스라고 딱 찍혀 있거든요. 와, 그거 보고 경찰 쫓아와, 따라와. 그리고 미국 차면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 돼요. 경찰이나 군인이라든가 마약
탐지반 이런 사람들한테 단속반한테 멕시코가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 좋기로 유명한 그 아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가 이렇게 C4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는 거의 나라가 완전 망해버린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나라 가면 진짜 저도 약간 걱정은 될 정도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주 좋은 멋진 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 벤츠, BMW 이런 독일차 이런 거. 그러면 경찰과 군인과 마약 단속반 그리고 강도들, 산적들 이런 사람들한테 완전 표적이 되고요. 여러분들 미국 여행을 하시면서 남부에서 이제 중부, 북부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들 좀 많이 쳐다보실 거예요. 뭐 제가 레스토랑이라든가 뭐 커피숍에서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영상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저렇게 쳐다봐요. 제가 왜 여기 있을까? 이러면서. 진짜 아시안이 없어요.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가 백인 나라라는 것은 중부라든가 북부 이런 데를 다니시게 되면 진짜 제대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한 2, 3주 아시안들을 못 본 경우가 아주 수두룩합니다. 뭐 이쪽에 몬테나, 아이다호, 아이오와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정말 없습니다. 여기 멕시코도 아시안들이 진짜 없어요. 큰 도시에 가야 있지 그 외의 지역들은 거의 전멸이에요. 그래서 비싼 차량 절대 안 되고요. 그냥 겉은 허름한데 안은 괜찮은 그런 차량을 여러분들이 득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연비가 좋은 차가 정말 최고죠.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는 그 여행 유튜버들도 제가 많이 봤고 그리고 여행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보면은 기름값이 문제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경비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가난한 나라 갈수록 유류비가 절반을 막 차지하고 이러거든요. 아무튼 수리비가 700만 원 정도 나온 거잖아요. 사실 저 한국에서 있을 때 수리비 100만 원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나름 그래도 독일 차를 몰았잖아요. BMW도 그렇고 폴쉐도 몰고. 근데 생각해보면 700만 원인 게 굉장히 비싼 돈이긴 한데 근데 여기가 미국이 공임이 되게 비싸요. 예를 들어서 스파크 플러그 그 4개 가는데 부품이 100불이 안 되거든요. 근데 공임이 500불 넘게 나왔어요. 도요타 센터에서. 제가 도요타 센터를 간 이유는 덤탱이를 딴 데서 씌울까봐 도요타 센터를 간 거거든요. 다른 데를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임이 진짜 비싸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리를 하려면 어, 남미 쪽에서 하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엔진오일을 가는데 월마트 오토센터라고 있거든요. 강추드립니다. 가격이 한국보다 싸요. 합성유 가는데 55불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2번 갈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는데 10만 원 나왔어요. 10만 원. 그러니까 한 20%더 비싼 거죠. 미국보다. 덤탱이를 쓴 게 아니라 가격표가 딱 있어요. 가격표가. 그래서 야 어떻게 미국보다 비싸냐 하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7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오고 그러니까 차를 싹 리뉴얼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차가 된 거죠. 그리고 타이어도 한번 교체했는데 타이어 교체 비용이 300불 좀 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뒷타이어 갈았거든요. 그래서 총 5,000불 들었고 그리고 추가로 5,000불이 더 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2만 킬로 여행을 하면서 들어간 유류비 그리고 톨비, 주차비, 그 차량 세팅비 그러니까 이제 차박을 위해서 이것저것 이제 필요한 것들을 샀었거든요. 캠핑 장비 같은 거라든가 침낭이라든가 뭐 모포 같은 거 아래 까는 거 평탄화 작업 이런 것들 그리고 보험비가 석 달 동안 한 500불 정도 들었는데 그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다이렉트 보험사가 있어요. 삼성화재 같이 거기서 저렴하게 자차 다 빼고 아주 깡통으로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500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5,000불이 들었는데 이 5,000불 중에서 대부분은 유류비예요. 기름값이고 사실 저는 이제 구글맵에 그 경로 같은 거 내비게이션 찍기 전에 유료 도로 제외를 딱 눌러놓거든요. 세팅을 해놓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톨이 없는 곳들을 가게 돼요. 톨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톨비가 없는 곳을 가는데 시간은 조금 늘어나는데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왜냐면 일반적인 도로들도 길이 거의 안 막히거든요. 그래서 세팅을 그렇게 했었고 주차비도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대도시 가면 이제 비싼데 기본적으로 중부, 남부, 북부 이런 곳들은 그냥 차를 길가에 대도 되는 그런 곳들이 많거든요. 대도시가 아닌 이상, 대도시도 그런 곳들이 많고, 그리고 뭐 서부로 가면 이제 뭐 시애틀부터 해서 이제 스트릿 파킹을 좀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비용이 싼 데는 뭐 1시간당 1.5불, 비싼 데는 막 4불, 5불 하는데, 그렇게 주차를 많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루에 10,000원 이상 들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안전을 위해서 가드,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이 있는 그런 차단막이 있는 그런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뭐 종일 이용하는데 15불, 20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 여행하면서 사람들이 치안이 그렇게 안 좋다고 막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 창문을 부시고 뭐 물건 훔쳐가고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너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사람이 사는 데인데 늘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면 진짜 그거는
사람 살 곳이 못 되잖아요. 저도 이제 눈치껏 딱 보면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CCTV도 많고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이민자들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고를 퍼뜨리고 하다 보면은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지. 또 이게 여기도 언론이 굉장히 선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도 있는 나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한국도 뭐 사기 사건이 세계적으로 사기 사건이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사기를 당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는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걱정하면서 여행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 간혹 가다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미국 로드트립은 진짜 위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한번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보면은 그 미국에서 오래 산 분들이 1세대 분들, 2세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정착을 하시면서 초기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행할 겨를이 잘 없고 한 뭐 5개, 6개 주 여행해 보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몬테나, 아이오와 이런 데 안 가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보시면 정말 생각과 다르고 생각보다 안전하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치안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뒤부터 경찰력을 이렇게 보강하면서 좋아졌다고 얘기 들었어요. 물론 이 일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런 대도시들이 좀 망가지긴 했지만 대체로 보면 미국은 안전합니다. 미국에 사는 친구라든가 친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데 안전하냐? 사람 살만하냐? 사건 많은데 안전하냐? 물어보시면 안전하다고 얘기할걸요? 근데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 여기는 안전한데 다른 데는 위험해. 그럼 그 다른 데를 제가 가보면 거기는 현지인 사람들 물어보면 여기 괜찮아요. 평화로워요.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데는 안전한 거고 다른 지역을 모르는 거예요. 뉴스를 딱 틀면 다른 지역에서 사건 사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기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차량 수리비 5,000불. 여기에 이제 타이어 교환하고 오일 교환 2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5,000불은 유류비와 톨비, 주차비, 차량 세팅 그리고 보험 들어가서 총 10,000불이 들어갔습니다. 아까 초반에 10,000불 들어가고 이번에 10,000불 들어서 총 20,000불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행 경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아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500불은 국립공원 입장료, 그리고 뭐 갤러리라든가 뮤지엄 이런 입장료인데요. 제가 나사 가서 60불 썼거든요. 입장료가 한 40불 정도 됐던 것 같고 파킹비가 20불 정도 돼서 총 60불 썼어요. 60불이면 8만 원이잖아요. 뮤지엄 한 번 가는데 8만 원 드는 거죠. 엄청 비싼 거죠. 근데 뮤지엄들이 대체로 파킹비를 따로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15불, 20불, 25불. 근데 입장료도 거의 25불, 35불 막 이래요. 뮤지엄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 입장이 된 것들을 많이 갔고요. 특히 이제 그 내셔널파크 애니얼 패스라고 있어요. 80불짜리인데 1년 동안 미국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을 다 갈 수 있어요. 80불만 내면, 티켓을 사면. 카드가 나오거든요. 요게 있으면 성수기 때는 무조건 패스.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국립공원도 한 번 입장하는데 25불에서 35불 정도 하거든요. 차 끌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10군데만 가면 250불에서 350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죠. 금액이 많이 나오죠. 두 번째로는 이제 커피라든가 잡비 이런 것들을 이제 1,000불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커피는 매일 마셔야 돼요. 왜냐면 안전 운전을 위해서. 이게 하루에 4시간, 5시간 운전하게 되실 겁니다. 로드트립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한 3, 400km는 기본적으로 이동하셔야 되는데 어떨 때는 종일 운전할 때도 있어요. 여기 보고 또 이동하고 여기 보고 이동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랑 전혀 사이즈가 다릅니다. 주 하나가 한반도만 한 것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시간이 하루에 4, 5시간 정도는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커피 꼭 필요하고 저는 이제 고카페인 그 음료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커피를 한 잔 벤티 사이즈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은 거의 안 했는데 뭐 신발 산거 50불짜리 에어맥스 그리고 이제 제가 친구라든가 지인들 방문할 때 맨손으로 가기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물 같은 거 사간 것도 있고 가끔 밥을 쏘면은 이제 밥 가격도 이제 100불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합니다. 비용이 이제 그런 것도 조금씩 있고 뭐 아이스크림 한번 산다 하면은 30불 그냥 나오고 3, 40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0불 정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스타벅스 라떼 벤티 같은 경우에는 한 7,000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한국보다 1,000원 정도 비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타벅스 커피가 한국에서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제일 저렴한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 대비로 양도 적고 팁도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제일 저렴한 커피.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뜬 거죠. 가성비 커피. 그리고 장소도 굉장히 너그럽게 제공해주고 인터넷도 빠르고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도 다 의자마다 있고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과 뮤지엄 이런 데 입장료 500불
그리고 커피랑 잡비, 쇼핑, 선물 이런 거에서 1000불에서 1500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비용들 다 합치게 되면 2.2만 불 정도 나오고요. 제가 여행할 때 1330원 환율 적용을 하게 되면은 2960만 원, 거의 이제 3000만 원 정도를 여행 경비로 썼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비행기 가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미국 여행이 정말 간단치 않구나. 트래블즈가 굉장히 거지 여행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저렇게 많이 나가는구나. 그랜저 한 대 값이죠? 3천만 원이면. 요즘은 그랜저가 한 4천만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K5 아니면 소나타 풀옵션 가격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혼자 한 여행이잖아요. 가족이 하는 여행이라면 예산이 팍팍팍 올라가게 됩니다. 4인 가족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제 지인이 한 달 동안 제가 여행하는 도중에 서부에서 여행을 했었거든요, 가족이. 3인 가족이 여행하는데 욕 나온다 얘기하다 욕 나온다. 특히 이제 외식을 했으니까 외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팁 값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자연스럽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온 여행자들은 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즘에 미국에서도 팁이 너무 세다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여행을 하실 때는 쉽게 보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미국에 오면은 일단 와서 시계도 몽블랑 한 대 하나 사고 29인치 캐리어 다 비워와가지고 아울렛 가서 다 담고 맨하튼 피프스 애비뉴 가가지고 페라가모 구두 딱 맞추고 아주 럭셔리하게 여행 다녔거든요. 5성급 호텔에서 일주일 쫙 있고 그렇게 있었는데 무직자로서 여행을 하게 되면은 미국 여행을 하게 되면 저처럼 여행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도 돈이 있어야 간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이제 10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는 일정으로 5억 예산을 잡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작년에 제가 동남아를 다 못 돌았어요. 다리를 다치면서 지금도 다리가 좋진 않지만 다 못 간 곳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태평양에 있는 곳 미크로네시아라든가 폴리네시아 이런 쪽이라든가 파푸아 뉴기니 이런 데 못 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메이크업하러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일정은 이제 11년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1년 잡았는데 아프리카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아프리카 진짜 도로도 안 좋은데 너무 커. 제가 미국 여행, 멕시코 여행 이렇게 쭉 하면서 느꼈던 게 와, 이 이동하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간도 늘고 기간이 늘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용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여기 멕시코 같은 경우도 제가 한 250만 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추세로 가게 되면 4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멕시코 물가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이제 타코 같은 거 사 먹잖아요. 이게 뭐 동남아처럼 뭐 3천 원, 4천 원 그런 게 아니에요. 길거리 음식이. 이것도 7, 8천 원 나오고 때로는 음료까지 곁들이면 만 원 넘게 나와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은퇴 여행지로 멕시코 가신 분들 안 계실 거예요. 다 동남아 가시지. 대부분 동남아 가시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가가 멕시코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비용이 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예상보다 비용이 적게 들었던 나라는 라오스였어요. 라오스. 그 외에는요. 대부분 다 비용이 올라가. 미국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여행이 끝나면 50대 중반이에요. 50대 중반 때는 요트를 한 대 사서 5년 동안 여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여행하면서 정말 엄청난 부가 느껴지지 않아요. 부잣집들도 많이 보이고. 특히 저는 바다를 좋아해서 수영 못하지만 요트들이 쫙 이렇게 그 파란 바다, 파란 하늘 아래 파란 바다에 딱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 비싼 건 못 사겠지만 적당한 크기의 요트를 사서 가격 다 보고 다녔습니다. 중고 가격도 한번 쭉 봤고요. 근데 이제 5년을 더 추가로 여행을 하려면 이 현재 하고 있는 10년, 11년 여행에서 비용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지금 비용이 계속 더 나가고 있는 상 5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아끼면서 내 호기심, 직접 호기심을 충족하는 선에서만 여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미국 로드트립,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이 로드트립 예산을 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캠핑카로 여행을 하시는데 제가 캠핑카를 여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특히 이제 가격을 중고로 사도 한 6천만 원 이상을 이제 들여야 되더라고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물론이지만 남미 같은 데까지 쭉 내려온다고 치면 범죄 표적이 돼요. 특히 남미 같은 경우에는요, 제 멕시코 여행을 하면서 경찰이 캠핑카 타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캠핑카는 거의 100% 외국인들이거든요. 왜 외국인들이냐면 일반적인 멕시칸들은 캠핑 여행 안 해요. 거의 이제 비행기 타고 호텔, 호캉스 같은 거 이렇게 하지. 그 먼 거리를 더운데 쭉 여행을 해가지고 나라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여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이 그렇게 막 캠핑하기에 좋은 숲이 이렇게 우거지거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북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캠핑카들이 표적이 되기 쉽다. 그래서 밤에 자고 있는데 강도들이 들여 닥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관리를 계속 해줘야 돼요. 잔고장도 굉장히 많고 물도 계속 충전해줘야 되고 가스도 충전해야 되고 이게 너무 할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크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힘들고 미국 여행하다 보면 콜로라도라든가 몬테나라든가 서부 같은 경우 로키 산맥이라든가 뭐 동쪽은 애팔레치 산맥 이런 데 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커보여요. 그럼 죽습니다 진짜. 이게 눈이라도 오고 이런 비라도 오면은 정말 위험하고요. 큰 차가 진짜 여행하기 쉽지가 않아요. 물론 대부분의 길들은 쭉 뻗은 곳인데 큰 차를 몰면 당연히 운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핑카의 장점이 그 차 안에서 이제 그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요리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것도 하루 이틀 요리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여행하기 때문에 만들어 먹는 게 그렇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 안 들었어요. 가족이 여행하시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차에서 자는 게 4인 가족이라면 자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깥의 기상 영향을 제대로 받죠. 그리고 여행하면서 느꼈던 게 그 산간도로 같은 데 보면은 차량 사이즈 제한이 있어요. 큰 차들은 못 다니게 되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탁 나타나잖아요. 굉장히 난감해져요. 특히 남미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 멕시코에서 그런 걸 봤고 그리고 여기 바하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페리에다가 차를 실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저 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잖아요. 비용이 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0시간 동안 이동하는데. 그런데 캠핑카 RV는 얼마인 줄 아세요? 250만 원이더라고요. 야, 엄청난 비용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 먹는 하마입니다, 하마. 기름값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캠핑카는 필수를 드립니다.